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역시 패닉장을 연출했었습니다. 코스피가 3%대 조정을 받으면서 2,41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 쪽도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거의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장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저희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정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추천주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장중에 도움 받으실 수 있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들어야겠지요.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초가에 좀 많이 빠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 들어보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여쭤볼게요. 네,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의 부총리, 이분이 이제 중국의 통상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두 분의 전화통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의, 그런 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여건이 좀 마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FTA의 추가적인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철강 부분에 대한 관세는 계속해서 좀 면제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자동차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과의 힘 겨루기 양상에도 결국에는 타결이 될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큰 우려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그 다음에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가장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WTI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제 거의 66불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고점이 66불 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또 이제 시클리컬 중에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이런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조선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했고요. 자본 확충까지 이 대부분의 완료가 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이제 작년에 2017년 실적 개선을 통해서 관리 종목을 최근에 탈피를 했습니다. 관리 종목을 탈피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수급 여건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서 아무리 그 종목이 우수하더라도 관리 종목에 들어간 종목이면 여러 가지 자기는 자체적인 룰에 따라서 수급을 이제 포함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종목이 탈피가 되면서 수급적인 개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된 또 유가 상승에 따른 성과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시초가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35,0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너무 큰 우려보다는 어떤 종목을 저가에 잘 잡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3% 이상 급등을 보였던 대우조선해양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식은 미래 가치, 가치 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본격적으로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일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3일제약 살펴보죠. 전일 주가도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3일제약인데 신약 개발 기대감에 올랐다는 분석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했었는데 신일섭 소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추가 의견 해주십시오. 네, 그냥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서 그 곳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 3일 제약은 다른 제약사에 비해 거래량도 굉장히 없고요. 왜냐면 지금 대주주 지분을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허강 외 8인이 42.65% 갖고 있고요. 3일제약 자사주가 7.21이니까 합치면 거의 50%가 잠겨 있다고 보면 되죠, 대주주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거래량이 없는 그런 그 수급 구조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실적을 봐도 뭐 탁월한 실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었고, 그 전에도 당기순이익이 되게 작아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수치들도. 매출액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왜 급등을 했냐고 보니까 바이오 제약사 갈메드와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아람콜, 이게 이제 상반기나 3분기 임상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임상 3상을 계획 중이다. 근데 이 비알코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판승인된 약물이 없다. 이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급등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을 드렸냐면은 일단 신고가는 갈 것 같아서 드린 거거든요. 네. 2007년도 3월 달에 기록을 했던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2018년에 이 나온 거래량을 보면은 2000년대 그 초반? 그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에요. 일단 되게 메마른 땅에 물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힘이라면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른바 파이프라인이죠. 신약 물질, 후보. 그것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락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급락장에서도 신고가는 일단 한번 쓰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굿을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애경산업 볼 텐데 코스피 시장 상장 이후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21%, 전일에는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던 애경산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긍정적이십니다.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이 드디어 상장했습니다. 이 애경산업하고 이랜드 리테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유통이나 소비재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그 IPO인데요. 지금 애경산업이 먼저 상장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매출액이 2017년도 기준으로 6,300억 원, 엄청난 수치가 나오거든요. 2014년에 4,000억 원이었는데 계속 4,500억, 5,000억, 6,300억 늘려왔고, 영업이익은 2014년에 78억이었는데 554억이 돼요. 영업이익이 7배가 늘었어요. 2014, 15, 16 해가지고. 그래서 매출액, 덩치도 이 정도 4천억 등치에서 6천억 가는 거에다가 영업이익까지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상장을 했고, 지금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도 지금 높게 출발하고, 애경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3월 26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했었고 주말 내내 마음 졸이셨을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천주 공개하실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도 하락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0.8%, 0.2% 각각 밀리지만 그 밖의 종목들 빨간불 켜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0.9%, 0.2% 조정으로 출발을 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0.6%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강세입니다. 장중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 49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주가는 어느덧 50만 원선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유예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6% 가까이 급락했던 포스코가 오늘은 반등하면서 1.5%, 7%까지 오름세로 출발을 하는 분위기이고요. 그 밖에 LG화학과 KB금융도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0.5%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입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볼게요.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검은 금요일에 공포를 누르고 오늘 국내 증시 대체적으로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0.04% 조정받은 약보합 출발이네요. 2,41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코스닥은 0.8%나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4% 넘게 급락했다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836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간단히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을 벗어나서 오늘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메디톡스가 3%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신라젠, CJ ENF, 바이로메드까지 1%대 오름세입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역시 전 종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워낙에 컸어서 오늘의 반등이 사실 만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대 강세 출발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로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장 막판 갈수록 더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기민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월 8일에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김기민 팀장의 종목 중에 있었죠. 25%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급락장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잠시 뒤에 의견 들을 거고요. 신일섭 소장의 종목도 있으신데 지난 2월 22일에 주셨던 아프리카TV가 지금 현재 21%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김기민 팀장님. 네.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연금과 같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올랐나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가 바이오 쪽이었고요. 또 그리고 삼성이라는 또 거대 그룹에서 또 밀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급락일 때 아마 조금 더 이제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센티멘탈적인 요소보다는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럼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투자 전략 같은 쪽으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25%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바이오로직스의 이게 투자 기간에 변주어서의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수익률 또한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보시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시고 그리고 그럼 언제쯤이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할까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좀 기간이 좀 길게 잡으시면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제가 기대하는 바이오로직스는 차세대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관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주신 건데요. 25% 수익을 기록 중에 있었고요. 저희 신일섭 소장님의 아프리카TV도 한 말씀 드려야겠죠.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걸까요? 신일섭 소장님.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름대로 그 아프리카처럼 뜨거웠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 뜨거웠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주식시장이 좋고 막 바이오주가 날아가고 코스닥의 게임주가 날아가는데 코스닥의 아프리카TV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히려 신저가를 갔죠. 지금 2014, 15년, 16년 그 밑바닥이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2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를 3년 동안 행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만 원이 지켜지겠구나 했는데 2017년 말에 오히려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크였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들 손절을 하자 갑자기 지금 급등시켜서 3만 원으로 가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마지막에 약간 페이크를 준 다음에 물량을 빼서 지금 상승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프리카TV는 지금 그 플랫폼의 가치로서 더 그 앞으로 미래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가 뭐 팟캐스트나 이런 뭐 여러 시장과 함께 더 다양한 미디어 발전이 앞으로 더 강하게 될 것 같아요, 미래에는. 그래서 아마 이런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바이오나 게임주가 너무 가서 소외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때 조금 그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의 아프리카TV는 오늘장에서도 1.5%나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드려볼게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민 팀장께서 오늘도 10종목 준비하셨는데 탑10 종목 지금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오늘 11호 갖고 온 종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코스닥에 있던 거를 이제 뭐 옮겨가자 이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ETF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또, 그럼 ETF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골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골드를 왜 신규로 편입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뭐 약간의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좋으면서 이제 원자재나 원유 그리고 이런 골드나 금이나 뭐 구리 이런 쪽의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약간 이런 쪽 그 ETF들이 좀 강하게 힘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발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 자본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냐면 주로 이제 뭐 원자재 쪽으로 많이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뭐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원유가 될 수도 있고 구리나 뭐 금 쪽으로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에 대한 지금 투자처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급락 속에서 또 한 번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해지용으로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건 또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뭐 이제 큰 그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액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이런 해지성 이런 이제 종목들을 몇 가지 좀 넣어주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그럴 때 조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급락이 왔을 때 방어를 하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를 들어 보면은 사실 이런 급락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모두 이제 뭐 좀 이제 팔아야 되나 매도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금리 인상 시즌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는 이럴 때에 나온 이제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주가 경제 지표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오히려 그 이제 뭐 내구재 구문하거나 이런 쪽에는 통계적으로 3.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뭐 IT 쪽이나 이런 쪽은 많이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조금 더 지나가고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들은 오히려 좀 주가를 강하게 지지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강세를 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있고 또 하지만 또 조금 주가가 이제 펀더멘탈은 탄탄한데 약간 좀 이게 밀린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이제 주가 하락이 온다면 그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은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제 아이디얼로는 현금 보유를 일정하면서 30-40%씩은 가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또 그렇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종목 나오면 또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현금은 두기 아까우니 이런 ETF 상품에 조금 현금처럼 보유를 하시다가 이런 뭐 지금 주가가 하락됐을 때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또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매도한 현금을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유연하게 좀 옮기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가의 양방성을 물론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게 더욱 좋긴 하지만 물론 상승할 때도 어느 정도 자리는 지켜주면서 약간 주가가 밀릴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은 이런 원자재 쪽 ETF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또 그리고 과감하게 또 선물 시장에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처럼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이제 종목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는 종목으로 좀 안정되게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단기간에 좀 상승해서 이제 또 말씀드린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말씀 제가 아마 지금 한 1년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트가 이쁘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전형적인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10년간 그 코스피 시장을 이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띄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 이제, 지수가 우상향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국가의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많이 상승했다는 걸 또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계속적인 투자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이제 관심과 지속적인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단계가 이제 회사가 들어가면은 뭔가 이슈나 이벤트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시점에 좀 강하게 또 강세를 띠게 되냐면 뭔가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변화가 생길 때 이제 주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횡보에 있으면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배당 성향으로 좀 높이게 되죠, 회사들이. 근데 이런 이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적인 투자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향후 미칠 이제 뭐 기업 이제 수익이나 이런 쪽으로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트렌드가 또 긍정적으로 맞물렸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뭐 단기간에 뭐 상반기, 하반기를 논할 게 아니라 향후 10년 안에 이제 또 강력한 또 사업군으로 자리매김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 뭐 헬스케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이제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인구나, 그리고 점점 지금 뭐 병들이 우리가 이제 뭐 극복하지 못했던 병들, 예를 들자면 암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들이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저가약이나 아니면 카피약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지금 카피라이트들이 거의 끝나갈 시즌이 지금 또 물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기대 실적 또한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지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이오로직스도 매우 추천드리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마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금 이제 주가는 횡보할 때 조금 담아두시는 게,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 담기보다는 또 이제 조정은 나옵니다.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고, 뭐 프로그램 매도나 이런 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아직은 이제 좀 구경을 하시는 구경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샀더니 이제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보시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KB금융 말씀드리겠고요. 미국바에서 급락 나오면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영향 오죠. 벌써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훅훅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즌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즌과 인플레이션이 동반한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와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급락은 어떻게 보면은 센티멘털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 보복, 무역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의 왜 증시가 떨어졌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역전쟁 선포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무역이 떨어지게 하면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막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유동성이 약간 경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자본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트럼프가 과연 진짜로 현재 지금 신자유주의를 타도하고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무역으로 갈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 보복 관세로 때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럽권 국가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현재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 보면은 4월까지 유예를 해줬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게 있냐? 한마디로 트럼프가 이 카드를 들고 온 거죠. 퀴즈를 낸 겁니다. 국가들한테. 과연 우리하고 이제 동맹을 굳건히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국방하고 이런 쪽으로 좀 더 친밀하게 나갈 거냐? 그리고 현재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때리기입니다. 중국 때리기. 그래서 중국하고 이런 액션을 취할 때 이제 WTO나 이런 쪽에 제소를 댈 때 너희들이 어느 쪽에 편을 들 거냐?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카드를 들고 물어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국가들의 대답이 우리는 지금 미국 쪽으로 다가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알루미늄 관세나 철강 관세가 지금 4월까지 유예된 거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통상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부에서도 알루미늄 관세나 이런 철강 관세 어떻게 보시냐 하고 있을 때 이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전에 매스컴에서 이번 주 안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미 답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진정한 중국하고 이제 대립이 될 거냐? 그걸 또 볼 수가 없는 게 현재 지금 미국은 모든 거의 이제 산업재들이 중국에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보복 관세를 해가지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만 높아지고 미국 국민들이 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하는 모습으로 내수다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약간 싸우는 모습, 대결 구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지어 그렇게 매겨진 관세들이 미국의 GDP의 2.1%도 채 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하면서 한 1, 2%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의 급락은 어떻게 보면 센티멘털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겁니다.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은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금융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아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번에 한번 또 매도 사인이 나오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급락했던 다음에 바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때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난주에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사업도 지금 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는 탑픽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KB금융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좀 이제 빨리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재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지 않으면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요? 또 몇 주 뒤, 몇 달 뒤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는 거 바닥을 보고 사야 되지 않을까요? 바닥은 아마 횡보했던 가격대일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신고가를 하면서 한번 레벨업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6위로는 에이프로젠 KIC 말씀드릴 텐데 에이프로젠 KIC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조금 약간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서 지금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인수합병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KB 증권에서도 이미 리포트까지 좀 나올 만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급락장 속에서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도 좀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나 지금 앞으로의 전략 같은 경우도 좀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에이프로진 KIC를 추천드리면서 10위에서 6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급락장 방어의 의미에서 오늘 코덱스 골드 선물을 신규 종목으로 주신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들고 갈 만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함께 사신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까지 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계민 팀장님의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예. 오늘은 좀 이제 바로 이어서 가는 날인데 오늘의 5위 종목은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가 이제 주가의 비중을 늘릴 시기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주식을 하게 되냐면, 왜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하냐면 좀 더 이제 빠른 투자와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가증권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다만 물론 뭐 축구를 하더라도 공격수가 멋있고 골 많이 넣는 선수가 이제 보기 좋고 항상 스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꼭 스타가 오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장수하는 베스트셀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가는데, 인생은 또 마라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또한 마라톤처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주가가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건 잘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나? 왜 내 종목들은 이러나? 라고 할 텐데, 이런 종목들이 또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건 어쩌면 한 일주일 전에 하이닉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신압으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살려고 그러면 또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2,000개가 넘는 이 코스피 안의 종목 중에서, 코스닥의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한 20가지, 30가지를 계속 관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증권사 가보시면 이제 PB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창을 띄워놓고 왜 모니터들이 많은지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에 관심 종목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 내가 한 50개 정도는 이제 픽해놨다가 반짝반짝반짝하면 이게 반짝거린다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왜 그랬구나 또 분석하고 스터디하고, 그래서 들어가고.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한 스터디들이 좀 깔려 있다면, 그럼 반짝반짝거릴 때 이게 하락이냐 상승이냐 추세만 보고 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왜냐? 기업 분석들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다른 동료 직원이나 아니면 이런 쪽 리포트나 이런 쪽으로 좀 수집해 가면서 그렇게 봤을 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이제 주가가 밀렸던 거는 미국발 이제 금융 이런 쪽으로 많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장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담아두셨다가 목표가는 지난번에 돌파했던 신고가인 16만 원을 초과하는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100%가 넘는데, 다만 그렇게 올라가려면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 다지기 하는 시간입니다. 뭐 상장되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지금 대장주로 올라온 위치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 다지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나 이런 쪽에서, 대형 펀드 쪽에서 또 한 번에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또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들어올 때 오히려 좀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의 목표가는 지금 현재 1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선까지 12만 원에 가면서 오히려 그때 이제 조금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간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지금 뭐 점점 줄고 있죠. 왜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횡보 기간의 매집은 오히려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뭐 꼭 소형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형주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는 또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4월 오고 또 5월 옵니다. 그럼 이제 액면 분할 또 시즌이 다가와서 그때 확 또 거품 껴서 액면 분할하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미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미국발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같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IT 업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대부분이 지금 미국의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 이런 쪽을 선점하는 게 IT 쪽에서 좀 많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연히 영향이 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비램이나 뭐 이제 반도체 쪽 사이클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초과할 만큼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0에서 230만 원 나온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과감하게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기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뭐 제가 뭐 갖고 온 종목 중에 에이프로닉, 뭐 DI 뭐 이런 종목, 뭐 아니면 뭐 바텍 이런 종목이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 이게 더 뭐 매력적이고 이런 게 또 뭐 참신하고 못 들어봤던 종목인데, 근데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명간이고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메이커죠. 메이커는 메이커 값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또한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 큰 종목이 0.4%, 1% 이렇게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1, 2% 한두 달 전인가 4%가량도 하루에 올랐던 날이 있고요. 그런 충분한 단기간에도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삼성전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유니테스트 말씀드릴 텐데, 유니테스트 지금 사기에 좀 이제 어떡하냐. 좀 지금 이제 유니테스트 너무 올랐다. 지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게 다 지난번에는 월요일은 항상 좀 재미없게 갔는데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사셔도 좋을 만큼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에서 직접 결정은 내리시는 거겠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도 될 만큼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그럼 유니테스트 왜 떨어졌냐? 당연히 이제 주 고객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강연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제 한마디로 공정하거나 이런 쪽에 장비를 대는 회사죠. 따라서 유니테스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말씀드리겠고요. 네. 2위 종목으로는 이제 DI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DI는 좀 아쉬운 종목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유니테스트 잘 갈 때 횡보하다가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왜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투자하는데, 에너지를 말씀해 갑자기 무슨 공부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리에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한마디로 변하지가 않아요. 에너지는 이 공간에 있을 뿐이지, 한마디로 이제 증권 시장에 있는 자본도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이거는 좀 생뚱맞은데 드리자면, 혹시, 지금 지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처음에 원시 시대보다 지금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 그 지구의 무게가 과연 그때하고 지금하고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다른 자원들이 많다가 그걸 먹고 그게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에.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거는 크게 나간 게 없기 때문에 밖으로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자본에서도 똑같습니다. 증권 시장에서도 그 돈들이 물론 때로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 돈들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자재로 가거나 아니 채권으로 가거나 그 돈이 누가 불태우지 않는지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태워도 또 찍으면 또 나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러면은 한마디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연관성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이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죠.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 골을 따라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올라갈 때 포텐셜이 좀 더 강하고 래피드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유니테스트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DI가 아닐까 해서 3위가 유니테스트고 2위가 DI입니다. 따라서 DI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1위 종목으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릴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생각보다 방어를 잘했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TV 보면서 재밌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한류가 잘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재밌다 이것도 좋지만 이 드라마 어디서 만들었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드냐?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이제 CJENM 이런 이제 문화 콘텐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강력하고요. 드라마 재밌어서 감동받아서 즐거워서 우리가 엔돌핀만 만들 게 아니라 그럼 그 드라마나 이런 TV 방송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서 좀 더 수익을 보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한류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지금 IT나 제약이나 이런 쪽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결국엔 문화인데 그럼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근데 그런 급락장에서 견뎌줬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문화 콘텐츠 회사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놈이다. 괜찮은 회사이다라는 거 보시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1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5위에서 1위 종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예민 팀장님 종목 중에 오늘 매수 기회를 주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이고 유니테스트도 오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의견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고 다시 돌아오죠.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한전 KPS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난 2월 12일인가요? 그때 38,300원에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재차 추천드리는 것은 아직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목표 설정하에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한전 KPS면은 과거에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과거에 이제 올라갈 때 2015년까지 주가도 아주 잘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때 27,000원부터 한 13만 원까지 한 3년 동안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잘 가는 종목, 좋은 종목은 한번 움직이면은 최소한 1년 정도는 가고 2년, 3년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정하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 자체가 현재 과거 2015년, 14년, 15년, 16년, 17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매출, 최소 3% 이상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히 증가되면서 순이익이 증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많이 흘렀던 것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바닥을 이제 6개월 정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해빙 무드에 따라서 이제 북의 이제 원자력을 이제 잘 돼서 폐쇄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역시 이제 한전 KPS로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실적이 되든 안 되든 호재로서 작용하는 남북 관련주로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특별한 테마가 없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쉬는 이런 상태에서의 4월 달에는 또 남북 관련주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도 한번 파악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제 방황을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급락을 해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다가오지만 내가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역시 망설여지는 이랬을 때 한전 KPS라든가 이런 좋은 종목을 주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겠다. 이런 관점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44,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2,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 KPS는 지난 2월 17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지금 수익이 20% 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난 목표가가 48,000원이었는데 오늘 6만 원으로 상향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12부 종목부터 지금 공개 도와드릴게요. 네, 10위는 컴투스입니다. 예. 컴투스 오늘 3% 오르면서 일단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체인 스트라이크 29일날 국내 서비스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며칠 안 남았죠. 19일 기준으로 사전 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영국, 프랑스, 유럽 41개국의 첫 선을 먼저 보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500만, 그리고 예전에 린지엠, 그런 것들 600만 이랬지만 이제 체인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도 사전 등록수 100만 명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거고요. 29일날 체인 스트라이크가 새로 시작이 되면은 이제 컴투스의 또 하나의 게임 이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컴투스 프로야구 얘기를 드렸고, 낚시의 신도 얘기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하면서 또 열기가 불고 있죠. 지금 엄청난 관중들이 미세먼지를 뚫고 다 모였어요. 자완 3인의 전성시대도 맞이하고 다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프로야구도 다시 컴투스 프로야구도 굉장히 많이 즐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게임들과 신작 게임들의 흥행에 힘입어서 아마 전고점을 곧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아주 어제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고 요 정도 수준이면 컴투스는 신고가를 갈 힘이 되게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9위는 애경산업입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애경산업이 그 상장된 지 며칠 안 된 종목인데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네. AK홀딩스 얘기를 드렸을 때 AK홀딩스의 주력 자회사 중에 제주항공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애경유아라던가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또 되게 다른 분야의 자식이죠. 그래서 애경산업 1985년에 설립되어서 애경의 모 기업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애경 뭐 비누 많이 썼을 거예요. 오이 비누랑 우유 비누.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폼클렌징이나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비누가 뭐 덜 사용이 되지만 그런 비누 기업이었다는 거. 그래서 주방세제 트리오, 치약 2080, 뭐 중성세제 울 샴푸, 익히 알고 있는 생활 속의 브랜드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에이지, 트웨니스, 에센스 커버 팩트가 성공을 했어요. 이른바 견미리 팩트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장품 매출 비중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 15% 정도 매출 비중이었는데 지난해 35.9%.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화장품이 엄청나게 는 거죠. 지금 이게 2배 이상이 늘어버렸으니까 36%면은 이제 30% 뭐 3대 분할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더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업황과 그리고 중국 시장에 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최근에 화장품주도 조금 풀리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그 애경산업이 지금 일단 그 이쪽 소비재에서 뭐 바이오주는 워낙에 많아요. 지금 코넥스에서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생각하는 업체들 장외에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툴젠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애경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상장이고요. 그래서 애경산업이 지금 상장을 한 이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첫날에 급등을 해서 시작한 다음에 급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3일째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이틀째 급등을 한 다음에 오늘 살짝 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 같고, 매수가 35,000원이니까 지금 잡힐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한 5만원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위는 CJ 프레시에입니다. 지금 CU죠. CU에서 올해 그 양곡, 계란, 냉동, 삼겹살 등 식재료 매출이 작년 대비 21.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료 매출 신장률로 따지면요, 2015년에 1.6%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2016년에 19.7%, 지난해 16%, 식재료 매출 신장이 이만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CU를 갔을 때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상품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만 있는 그 코너에 상추라던가 깻잎, 뭐 고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안 하는 매장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데 어쨌든 24시간 하는 데가 아직도 많은데, 그게 이제 장점인 거죠. 밤에 대형마트라던가 이런 뭐 백화점들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삼겹살을 먹고 싶거나 이랬을 때 간단하게 이제 식재료를 사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런 유통망으로 편의점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이런 부분, 1인 가구 식자재 부분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항공사들이 올해 하계 노선에 지난해 비해 주 370회 왕복 기준으로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사드 해빙 기대감에 20% 넘게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선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행길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그 주도를 하는 것은 제주항공을 필두로 하는 LCC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늘리는 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항공주에 투자를 한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정점을 지난 뭐 전통의 그런 강자라고 한다면 이제 떠오르는 LCC의 그 제주항공이 아마 탑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뭐 브로커리지의 대명사고 개인 투자들이 항상 선택하는 1위의 증권사, 그리고 온라인 증권사, 지점이 없는 증권사, 그렇게 이제 그 수십 년간 이제 그 명맥을 유지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지난해 벨기에 소재의 유럽 의회 오피스 빌딩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그 사모펀드들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공모펀드보다는 이제 사모펀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들을 이제 그 증권사들이 인수를 해서 그 상품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증권사 피넨시아 사이러스랑 온라인 주식 거래 시스템, 영문이죠.
키움증권의 영웅문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지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증권사 피넨시아 사이러스가 이 영웅문 그 라이선스를 이용을 하면 15년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문도 이제 역으로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뭐 대신증권이나 그 키움증권의 영웅문 이런 그 HTS들의 그런 어떤 월등함은 지금 계속 그 몇십 년간, 수십 년간 지금 그 증명이 됐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로 굉장히 특화됐던 그런 증권사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다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IPO도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뚫기 어려운 시장들이었거든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 뭐 대형 증권사들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었는데, 키움증권이 이거를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뚫은 거예요. 그래서 IPO에 하나둘씩 실적을 쌓아가다 보니 이제 기업들도 키움증권에 맡기고, 그래서 IPO 시장에도 이미 중소형 증권사에서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탑으로 올라섰고, 부동산 쪽도 손대고 있고, 지금 IB 강화하고 있고, 그 투자은행이죠. 뭐 우리나라의 그 증권사들이 나중에는 결국 다 골드만삭스 같은 그 종합 투자회사로 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은 돈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몸집을 키워가지고 한 방에 그 가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중소형 증권사들은 어떤 끼를 이제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키움증권은 그런 면에서 다양한 끼들을 잘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증권 증권사의 탑픽으로 보셔야 되고, 증권 지금 그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어떤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가, 증권업종이 예전에 트로이카, 정말 구트로이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PER이나 PBR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낮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가 낮다는 거죠. 이게 뭐 저평가됐다는 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건데,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지금 뜨겁게 열광을 받는 시기인데, 그 PER, PBR은 수백 배가 넘어도 시장에서 지금 용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들 PER, PBR은 한 자릿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올라요. 안 올라도 그냥 그 PBR, PER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좀 용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나 싶어요. 증권업종이 IB 그쪽으로 지금 돌리면서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장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성장주로 변신하면 PER, PBR이 높아져요. 그게 절대적인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라, 그거는 시대적인 트렌드 때문에 몸값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 PBR이 낮다는 어떤 분석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증권업종을 조금 앞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는 키움증권이 가장 다이나믹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섭 소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봤는데 종목 변동이 있으셨습니다. 애경산업 지금 상장한 지 사흘째 되고 있고요. AK홀딩스를 통해서 자회사 곧 상장할 것이다,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 사시고 목표가 5만 원까지 보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5위는 펄어비스입니다. 예. 지금 펄어비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반대로 이제 NC소프트가 펄어비스가 떨어지는 시점에 오르기 시작해요. 정확히 그 부분에서 갈렸거든요. 3월달 첫 거래일에 NC소프트는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하고, 네. 펄어비스는 이제 그 오픈이 되고 나서, 검은상어 모바일에 오픈이 되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또 오른 게 컴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사실 게임주를 이런 식으로 뭐 대표적인 주식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는 그 시기가 틀리거든요. 지금 컴투스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펄어비스의 그 어떤 대응하는 그런 주식의 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NC소프트부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리니지 M이나 리니지 레볼루션, 어떤 아성을 펄어비스 검은상어 모바일이 건드렸잖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던가 애플 앱스토어의 순위에서, 그리고 뭐 매출 순위에서도. 그런 건드리는 부분 때문에 NC소프트가 좀 빠졌었는데, 펄어비스가 다시 이제 그 좀 빠지니까 NC소프트가 오르고, 그리고 컴투스는 모바일 그 게임의 어떤 그 전통적인 게임주로서 다시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컴투스랑 NC소프트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고점이나 이런 부분에 걸려서 좀 하락을 하면, 펄어비스는 지금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 그런 부분도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121선이 펄어비스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20만 원대 마디지수 때랑도 겹쳐요. 그리고 전 저점인 2월달에 저점하고도 겹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컴투스는 지금 전고점에 지금 눈앞에 다가가 있고, NC소프트는 2월달에 그 고점,
하락했던 그 하락 갭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펄어비스가 좀 반등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락을 해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는데 반등을 또 하면 금방 튀어오른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펄어비스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18에 참석을 했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게임 그 유저들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게임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건데 자체 엔진 개발이나 오디오 리마스터링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개를 하면서 여러 그 게임 개발자들과 그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에 있는 카카오인데요. 27일이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여민수 조수용 신인 공동대표 미디어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그 신인 공동대표로 두 분이 다시 카카오의 어떤 그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앉았는데 그 여기서 여민수 대표는 카카오에서 광고 사업 부분을 담당하셨던 분이었고 조수용 대표는 브랜드 디자인을 총괄하셨던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이 공동대표로 앉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건가 미디어 간담회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올 건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왜냐면 요즘에 그 카카오 택시의 유료화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인공지능 또 손대고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멜론의 소식이 있어요. 멜론이 이제 카카오 M으로 사명을 변경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론이 예전에 아이유가 다 먹여 살리는 회사가 아니냐 해서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SM이라던가 YG라던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가가 호러를 날 때 멜론은 별로 거기에 못 따라갔었는데 왜냐면 소속 가수가 적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뒤로 멜론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랐죠. 아이유 단독 회사가 아닌 것을 증명해 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의 그런 지붕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제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있고 카카오 페이지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있고 카카오티 또 있고 자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다가 멜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인력들 그리고 어떤 컨텐츠들을 얹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카카오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국내 축구 방송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K리그 BJ를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4월 달까지. 그래서 BJ의 그 악영향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게임 쪽 그리고 스포츠 쪽 이쪽을 많이 키우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쪽 배틀그라운드 리그도 그렇고 지금 그 스포츠 K리그도 그렇고 K리그가 지금 프로야구 개막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프로야구는 이미 18만 명이 들어섰어요. 관중이 엄청나죠. 그래서 뭐 국제대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곤 해도 항상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이 되면 폭풍처럼 몰려요. 근데 K리그는 지금 너무 없어요. 왜냐면 K리그에서 그 잘한다는 선수들은 다 그 돈 많이 받는 곳으로 중국리그나 이런 데로 다 진출해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다 유턴을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서 오히려 국내 야구에서는 더 볼거리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K리그를 키워야 되는데 여기 아프리카TV에서도 그런 쪽을 노리는 것 같아요. K리그 경기 시즌권하고 유니폼, 방송 세팅, 야외 방송 장비, 기술 지원 다 해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TV 스포츠 축구 공식 방송에 우선 섭외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CJCGV입니다. 기억을 만나다가 세계 최초로 4DX VR 영화로 30일 개봉을 합니다. VR 영화는 최초예요. 그래서 360도 시야각의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VR 기술, 오감 효과를 제공하는 4DX 상영 시스템 결합을 시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영화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런 영화는 표값이 비싸요. 그래서 CJCGV가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생길 것 같고요. 1위는 휴젤입니다. KB증권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진출 가셔야 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사완제약에서 휴젤의 필러와 톡신을 판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필러가 18년도 2분기 내에 CFDA 허가를 신청해서 하반기 허가를 예상을 하고요. 톡신은 2018년도 3분기 신청해서 2019년도 2분기 허가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진출이 조금 늦어서 아쉽지만 중국 쪽을 지금 노리고 있고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그 신흥국 시장 같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메디톡스는 지금 오늘도 급등을 해서 72만원 70만원에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65만원 완전히 돌파했고 메디톡스는 이러면 새로운 시장이에요. 7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70만원을 그냥 7,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액면 분할을 했다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휴젤도 지금 이제 대웅제약, 휴원스와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의 사완제약은 지금 이 사완제약 차트인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중국 8대 처방약 제약사고 최대의 10내열관 처방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유통망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유통망을 빌어가지고 휴젤이 여기다 얹히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중국 휴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유통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환제약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휴젤이 중국 진출을 함으로써 메디톡스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인섭 소장님 5위부터 1위 종목은 변동이 없으셨고요. 여전히 이 종목이 왜 매력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라고 저희 1부와 2부를 통해서 투자 전략 또 추천주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내장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한 상황이고요. 끝까지 흐름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